지방정부에 정말 필요한 선진국처럼 전문 매거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언과 좀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는 잡지가 월간지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온라인 매체 또 뭐 포털이 나오고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매체들이 순환을 겪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매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확장돼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 창간을 축하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국회의 눈물이 사실은 화제가 돼서 다시 한번 총리님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때의 심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됐다.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들을 참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총리님께서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한번 찍어주시죠. 피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코로나 없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 안 나고 가슴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저도 먹고 살라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잘 알죠. 이제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곳도 있고요. 손님이 없는 곳도 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보면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때 국가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자영업자들의 손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국가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좀 중앙에서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도 재정을 잘 집행하는 하고 효율을 높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도 하고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도 하고 하죠. 차별화 내지는 평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잘하는 곳에는 상을 주는 게 그게 더 잘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분권과 통합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지방 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뭐 따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좀 이양을 해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분권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한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이제 치우쳐 있어요, 중앙 정부에. 그것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개선을 했죠. 중앙과 지방이 더 잘 협력하는,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죠.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자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것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과감하게 이양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총리
총리님께서 평소 사회적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신뢰가 없으면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수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신뢰만큼 소중한 사회적 자본, 사회적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도 더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복과 삶의 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리더들은 그 직위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런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저는 보죠.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정부 모든 분들에게 총리님의 좀 마음을. 요즘에 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우울해하고 계세요.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런 때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고, 그 국민들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직자들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방역 사령관인 중대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 어떤 분들은 이제 역량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방역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런 노력 때문에 손바닥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주민과 그 지역의 일꾼들하고. 우리는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려야 되고, 또 그간에 손실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진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선두에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 총리님의 말씀이 그게 울림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소외 계층도 생기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업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시중의 얘기로 배가 고픈 것은 참는데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게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불공정, 불공평,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외되는 것이 없이, 또 사각지대가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